안녕하세요, 메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확실히 이번 주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오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행위의 원인과 결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모든 결과가 원인에 연결되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이것을 인간이 하는 행위에 적용하면 정의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모든 과학자는 티끌 같은 먼지에서부터 가장 큰 태양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우주의 모든 부분에 완벽한 조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 우주적 조화가 임의로 깨질 수 있다고 하면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인간이든 신이든 이 법칙의 힘으로 존재하며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완벽한 이 법에 더욱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낼 것입니다. 만물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인간 법칙에 종속되며 그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들이 이 법칙을 따르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사람의 생각과 행동도 비밀스럽거나 드러난 것이거나 모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답을 받을 것이며 그릇된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보복을 받을 것이다. 완벽한 정의가 우주를 지탱하고 인간의 삶과 행동도 완벽한 정의로 규제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양상은 이 법칙이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결과들입니다. 사람은 원인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결과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완벽한 정의가 우주를 지탱하고 인간의 삶과 행동도 완벽한 정의로 규제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다양한 양상은 이 법칙이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결과들입니다. 사람은 원인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결과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생각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지배적인 법칙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쵸? 이건 통제 영역, 통제 불가 영역. 인간은 행동할 권리를 오롯이 가졌지만 그 권리는 행동에만 국한됩니다. 행동의 결과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결과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선한 생각과 행동은 행복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진실을 알면 삶이 단순하고 담백하며 명료해집니다. 비뚤어졌던 길이 곧 펴지고 높은 지혜를 볼 수 있게 되며 악과 고통으로부터 노연할 구원의 열린 문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생은 산수에서 학교를 구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하는 올바른 해결책의 열쇠를 알아채지 못한 학생에게는 어리둥절할 만큼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 이해하여 파악하고 나면 그토록 혼란스럽게 여겼던 문제가 놀랄 만큼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학계를 잘못 낼 수 있는 잘못된 연산이 20가지쯤. 음. 아니, 20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른 연산은 오로지 한 가지이며 이 바른 연산을 찾은 학생은 그게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혹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학생은 자기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학생이 틀리게 연산하면서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경우 그 학생은 답을 확신하지 못하며 따라서 혼란스러움이 해소되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그 학생이 성실하고 총명하다면 선생님의 지적에 얼른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지로 인해 계속해서 그릇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혼란, 불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제대로 답을 구하지 않고 얼렁뚱땅 마친 척하며 넘어가려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날카롭고 빨라서 어느새 잘못된 부분을 딱 집어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거짓으로 꾸미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법칙의 눈이 모든 걸 적발하여 드러냅니다. 삶도 옷감 한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옷감 한 조각은 겉보기에는 그저 천조각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옷감이 만들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낱낱의 실이 조합된 것이며 모든 실은 서로 의존적이지만 한 가닥 한 가닥이 제 길로 갈 뿐 끝까지 인접한 실과 뒤엉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옷감 한 조각이 완성되는 건 개별 실들 사이에 혼선이 완벽하게 없다는 증거이다. 삶도 옷감 한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옷감을 구성하는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개개인의 인생입니다. 실들은 서로 의존적이지만 혼동 없이 제각기 자신의 경로를 따라가며 개인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행동의 결과로만 고통받거나 즐거워합니다. 각자 삶의 경로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전체가 모이면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순서로 조합을 이룹니다. 질이 나쁜 재질로는 튼튼하고 만족스러운 옷감을 만들 수 없으며 이기적인 생각과 나쁜 행동이라는 실을 가지고는 오래 입을 수 있고 자세히 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즉 쓸모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우거나 망칩니다. 인간이여 더 이상 악의 근원을 찾지 마라. 너 자신이 그 근원이다. 에머슨은 결과는 결코 원리와 분리될 수 없으며 결과가 원인과 다른 본질을 지니는 법 또한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형평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맞춤으로 원인과 결과는 매우 깊은 의미에서 동시적이며 완벽한 전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친절한 생각을 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고결함과 행복이 그 사람에게 보태지며 그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이후로는 선한 행동을 계속하며 훌륭하고 행복한 영혼이 됩니다. 의지력 훈련. 나쁜 습관을 끊어내라. 좋은 습관을 들여라. 지금 순간의 의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지금 바로 씩씩하게 하라. 규칙에 따라 생활하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마음을 통제하라. 의지력을 기르는 길은 개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너무 당연하고 단순해서 뭔가 복잡하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약하면서 동시에 강할 수 없으며 나약하게 탐닉의 노예로 지내면서 강한 의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더 강해지고 있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길은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여 제압한다. 이를 통해 엄과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고 위급 상황이 닥쳐도 그때마다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있고요. 의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있고 지금 순간 해야 할 일은 바로 하고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침묵 훈련하고 있고 마음 훈련도 하고 있고요. 첫 단계는 위에서 보듯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책은 오늘은 읽혀지지 않으니까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전체 보기. 제가 김태혁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 무의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의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어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존재하며 사람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 정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에는 의식에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무의식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무의식을 파악하지 못하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 의견 모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올바른 인간관에 입각하여 무의식을 올바로 정의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인데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명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품에 집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명품에 집착한 진짜 이유는 명품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경우. 네. 되게 쉬운 책이네요, 생각보다. 내가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나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재밌겠어요. 워낙 심리학을 좋아하니까, 그쵸, 아이린님? 또 김태훈 교수님은 존경하는 교수님이라서
망각된 의식이다. 당신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충족되지 않은 동기는 끝까지 따라붙는다. 노력 후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과일 뿐 과정은 알지 못한다. 배움은 은밀히 일어난다. 다 사는 것 같은데 여기 뭐냐면 무의식에는 악마가 살까 천사가 살까 다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네요. 사실 이 책의 본질이죠. 무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초간편 무의식 사용 쓰면서 무의식의 좋은 거 채워넣기, 무의식에 있는 상처 치유하기. 오케이. 바퀴로 굴러간다. 오케이. 의식은 멈춰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의식은 멈춰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무의식적 인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사고도 존재할까요? 오케이.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 통찰이란 간단히 말하면 의식적인 논리적 사고 과정 없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통찰이 무의식적 사고의 결과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무의식적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통찰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하 하는 느낌과 함께 오는 통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통찰의 본질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월리스는 부화, 인큐베이션의 개념으로 통찰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것. 그에 따르면 문제 해결자는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관심을 돌렸을 때도 미리 해결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를 연구한다. 의식적으로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완을 하더라도 계속 활성화되어서 의식적으로 사고할 때 고집하던 잘못된 책략 대신 다른 책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통찰이 온다. 두 사람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동안은 한 가지 마음 갖춤새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가 어렵다. 통찰이 무의식적 사고 덕분이라는 연구는 의식적 사고 외에 무의식적 사고가 존재하며 그것이 의식적 사고를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는 구구단을 의식적으로 외우고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활용한다. 배움은 은밀히 일어나게 됩니다. 학습의 힘. 이 책은 좀 너무 많이. 습관의 힘. 단순한 동작이나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한 사고나 행동 방식도 무의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습성 혹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습성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습성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용합니다. 습성이란 공간, 사고,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다. 습관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기괴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반 전시사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며 침실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하나 벗고 침대에 누워버린 경우를 예로 들었다. 습성은 상당히 공고하고 끈질긴 특징도 있습니다. 습성은 일단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으며 사람의 행동에 끈질기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습성화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해당 동작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일요일마다 등산하는 것을 습성한 사람이 일요일 산에 못 가면 온몸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 나 이 책 안 읽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익숙함과 친숙함. 사람들은 흔히 과거에 들은 타인의 이름이나 음악 등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었을 때 왠지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상당수 사람들이 이성 부모와 외모나 성격이 비슷한 배우자를 용기로 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품이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청년은 약간 살살만한 여성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났을 때 익숙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품이 다소 차갑고 신경질적인 어머니 밑에 자란 청년은 친절하고 따뜻한 여성을 만나면 거북해하고 어색해할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익숙함이나 친숙함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기시감, 데자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장소를 방문했을 때 마치 예전에 경험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기시감, 데자뷰도 무의식과 관련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설단 현상? 설단 현상이란 게 뭐죠?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그것이 머릿속에 확실히 떠오르지 않고 혓곳에서 맴도는 설단 현상, tip of the tongue phenomenon, 그쵸? 무의식과 관련된 현상이다. 육감과 직감 한번 볼까요? 육감과 직감들도 무의식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그가 너무도 기분 나쁘게 느껴진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합리적인 원인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그가 현재는 의식할 수 없지만 과거에 나한테 뭔가 해로운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공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의식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포착, 무의식적 인식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형사의 육감이나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러한 신기한 능력은 무의식 덕분일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는 살인범을 많이 접해보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눈빛, 몸짓, 무의식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육감이라는 거. 너무 좀 평이한 내용이라서 스틸리스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데일리 필로소피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독서는 그걸 좀 한번 볼까요? 그 책이 좋은지? 오케이, 죄송해요. 조금만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충동을 지배하는 것은 본질을, 기술은 탁월함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본질만큼 중요한 것이 방법이다. 선한 목적과 지식은 성공을 보장한다. 선한 목적과 지식은 성공을 보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사악한 의지를 지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의지는 모든 탁월함을 타락시킵니다. 사악한 의지에 지성이 더해지면 더 교모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에는 적개가 존재한다. 사람은 시대를 타고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시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시대를 잘 타고났다 해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책은 솔직히 죄송해요.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반야신경 한번 볼까요? 하루한정 반야신경이 뭐죠? 근데? 반야신경? 마음공부. 오케이. 인기순이네요. 금강경. 반야신경이 불교인가 봐요. 반야신경 마음공부.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하나만 한번 읽어볼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반야신경 마음공부. 이거 한번 볼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마음을 조절하는 도를 이루는 선정. 단단한 마음을 위에 꼭 알아야 할 진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단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서두를 뛰쳐나오지 않으면 불길을 활활 타서 죄가 되고 말 것이다.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한다. 이때 가장 기본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3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아이고야,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바로 자신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역시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기도 한다. 와,
너무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남이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눈을 수 있겠는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미인을 보고 구애하고 싶을 때 미인에게 구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미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고 기쁠 때는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와, 그렇구나. 아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바로 자신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역시 자신이다. 사람들은 교수, 사장, 시장 등 사회에서 보이는 신분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그 신분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세상에 살며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싸우고 타인과 경쟁하고 이 세상과 투쟁합니다. 설문, 해설을 보면 한자인 나, 자를 무기로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나왔습니다. 매우 폭력적이다. 세상의 분쟁은 우리 모두가 나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자인 나, 자를 무기로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매우 폭력적이고 세상의 분쟁은 모두 우리가 이 나에 푹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우리를 너무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아집을 깨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는 아집을 깨뜨린다. 이 말은 자의 의식에 집착하지 말고 타인과 대립되는 자의식에 집착하지 말며 나는 타인과 대립되는 자의식에 집착하지 말며 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의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자재부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통과 애군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말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진지하게 수행할수록 불변의 자는 없으며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또 실제하는 삶을 또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온이 공허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매우 특별한 방식이다. 오온. 프로이트는 나를 본능, 자아, 초자아로 나누었다. 생명의 모든 것이 이런 모습이기를 하고 저런 모습이로 한 것은 이 5가지 요소의 집합 때문입니다. 부처의 진정한 통찰력은 이 5가지 요소의 집합 가운데 고정되어 변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5가지 요소가 다 모이며 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너무 좋다. 맞아요.